보름 전 9월 25일 수요일에 메가박스 단독으로 재개봉했던 로봇드림을 보고 왔습니다. 보게 된 계기는 단순히 오리지널 티켓이 이쁘게 잘 뽑혔고 그림체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고 나니 그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성숙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영화의 줄거리 설명보다는 제가 영화를 보며 느꼈던 감상을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감탄을 느꼈던 부분은 작중 정말 다양한 오마주가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모든 디테일들을 캐치하진 못했지만 영화라는 문화를 오래 그리고 많이 접해왔을수록 더 많은 요소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 영화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먼저 이 영화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가 있겠습니다. 대놓고 도그가 TV로 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로봇이 꽃들에 둘러싸여 춤을 추다 걸어나가는 장면이 오즈의 마법사의 노란 벽돌길 장면의 오마주입니다. 이에 따라 관객들은 자연히 도그와 로봇에게서 도로시와 양철 나무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와 도로시와 양철 나무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면 꽤나 흥미로운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사이코의 샤워씬입니다. 할로윈을 썩 좋게 보내지 못한 도그가 얼굴에 분장을 지워내려 샤워를 하는 장면으로 오마주 되었는데요.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과 배수구 클로즈업까지 참 야무지게도 오마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위대한 레보스키의 볼링장 장면이 그대로 오마주되기도 했고 작중 동물들의 할로윈 분장으로 샤이닝의 자매와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크루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레퍼런스도 곳곳에 보였는데요. 당장에 도그네 집 침대 위만 봐도 핑크 플로이드의 8집 앨범 자켓이 붙여져 있으며 길거리나 지하철 등 여러 장소에서 명반들의 자켓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소양은 영화의 사운드 트랙 선곡으로도 잘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september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따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대사가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 무성영화입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무성영화로 그려냈다는 점이 정말 탁월했다고 봅니다. 이 영화는 관계의 결합과 해체, 관계의 과거와 미래라는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귀여운 그림체의 동물과 로봇으로 그려낸 우화인데요. 실제 배우들이 출연해 연기하는 실사영화였다면 섬세한 연기를 통해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는 영화가 됐을 것이지만 대사도 없을 뿐더러 단순하고 귀여운 그림체의 로봇드림에선 그러한 감정 표현의 깊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이 영화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캐릭터들의 표정은 전혀 과잉되지 않고 평범한, 즉 우리가 늘 일상에서 띠고 있는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사 없이도 전개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쉬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가 특수한 무언가가 아닌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모든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장 인간적이라 할 수 있는 복잡한 감정과 관계를 다루면서도 역설적으로 주인공을 동물과 로봇으로 설정하여 가볍지만 깊이 있는 터치로 그려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Simple is the best라는 구절이 자연히 떠오르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관람 전에는 이 영화를 로봇과 개의 우정, 그리고 그 와중에 펼쳐지는 어떠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리는 다소 예측하기 쉬운 영화일 줄 알았는데요. 예상과 전혀 다른 영화라 적잖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다수의 관객들은 이러한 구조가 익숙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요새 말 많은 조커 폴리아드를 봤을 때도 영화가 재미없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결말에 대한 불만은 전혀 느끼지 못했을 정도인데 로봇드림은 솔직히 결말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영화라는 건 알겠고 대체 어떻게 저 둘을 제외시킬 건지 애태우며 보고 있었는데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끝내버린 게 너무 야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영화를 다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관을 나서고 영화를 곱씹어 볼 때 그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만남이 아니라 만나지 않음을 택했기 때문에 더욱 울림이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도그와 로봇의 동행보다 이별 후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도그는 집안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다가 로봇을 만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로봇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으나 그와의 이별 후에 도그는 무기력했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러 인연을 접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비록 그를 넓은 세계로 이끌어줬던 로봇이 곁에 없지만 도그는 로봇과의 추억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따금씩 상대가 그리워져도 지나간 일은 과거로서 받아들이고 헤어진 인연을 마냥 그리워하고만 있기보다는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현재를 살아가는 게 최선임을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봇 또한 지치고 실망스러운 이별의 시기를 겪지만 그러한 와중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정말 인상적인 묘사가 등장하는데요. 도그의 손을 너무 세게 잡다가 아파하는 걸 봤던 로봇은 새로 관계를 맺게 된 라스칼의 손을 잡을 때 아프지 않게 살살 잡습니다.
이는 끝나버린 과거 인연과의 추억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유의미한 나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은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가장 감정적 울림이 큰 장면일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해서는 로봇이 꾼 4번의 드림과 관련지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화의 제목 로봇 드림이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말 그대로 작중 등장하는 4번의 로봇 드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등장하는지를 모르고 영화를 보던 관객들은 로봇의 첫 번째 꿈에서 당혹감을 겪습니다. 도그와 로봇이 만난다는 원하던 전개로 흘러가나 싶더니 갑자기 그것이 꿈이었음이 밝혀지고 여전히 이별 중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꿈에서도 로봇은 도그를 찾아가지만 이내 꿈에서 깨어나 서글픈 현실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3번의 꿈은 모두 로봇이 홀로 해변에 남겨져 있다가 꾸는 로봇의 바람을 담은 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꿈은 좀 다릅니다. 이 4번째 꿈은 로봇이 새로운 인연 라스칼과 함께 있다가 우연히 창문 너머로 도그를 발견하고 꾸는 꿈입니다. 여기서 로봇은 있는 힘껏 도그에게 달려가 그를 만나고 둘은 진한 포옹을 나눕니다. 그러다 라스칼이 등 뒤를 건들고 무언가를 깨달은 로봇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꿈과 현실의 냉혹한 대비를 통해 이별로부터 오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집중적으로 보여줬던 앞선 3번의 꿈에 반해 마지막 꿈은 이별을 대하는 건강한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도그와 로봇은 오랜 이별의 시간을 지나 각자 새로운 인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페이지를 함께 장식했던 인연이 소중하듯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인연 또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도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현재의 인연을 귀히 여기면서도 과거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 사려 깊은 태도가 아름다웠던 로봇의 4번째 꿈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꿈에서 깬 로봇은 도그와의 좋았던 나날을 상징하는 september를 틀고 춤을 춥니다. 이때 도그도 노래를 듣고 춤을 추는데요. 이후 펼쳐지는 화면 분할 댄스씬은 참 가슴이 저릿하면서도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서사, 편집, 노래의 3박자가 너무도 잘 맞아떨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상실이 아니라 여전히 꺼내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추억이라는 점을 애니메이션 특유의 컷 분할 편집을 통해 감각적으로 터치해낸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september 또한 이보다 선곡을 잘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둘의 좋았던 시절에 흘러나오던 september는 그저 경쾌하게 들렸는데 마지막 장면에서의 september는 먹먹하고 아련하게 들렸습니다. 떠나간 인연에 대한 그리움을 쾌활하게 노래한 가사와 영화의 스토리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쯤 되니 저도 도그가 창문 너머의 로봇을 알아챘을 때 로봇이 벽 뒤로 숨었던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의 지난 관계와 그들과의 추억들, 그리고 그로부터 나는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줬던 고마운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 달만 빨리 봤어도 훨씬 깊은 여운을 느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비슷하게 회상을 주요 소재로 삼은 애니메이션 룩백을 5번이나 관람한 이후에 본 바람에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좀 적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잘 만든 영화임은 변함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비단 연인 관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관객 수가 10만 명이 안 넘는데 나중에라도 OTT에 풀리든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